코로나는 백신이 개발됐어요. 근데 암 백신은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6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매일매일 암 세포가 한 1000여 개가 생겨나요. 매일매일. 근데 이 면역 세포들이 그것들을 죽이고 그리고 제거하고 이 자식 나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환경적인 요인이든 유전적인 요인이든 뭐 암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발생하게 됐을 때 이것들을 결국에는 아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했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그 우리가 한 반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 반에 한 50명 정도 지금은 한 10대 명밖에 없다 그러는데 50명 60명 있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서 소지품 검사를 하겠다고 책상으로 이렇게 책상 위에 가방을 올려라. 이거 다 해보셨죠? 네. 근데 알고 보면은 맨 뒷자리 있는 애들이 항상 잘못했어요. 맨 뒷자리 있는 애들이 맨날 담배 가지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가져오고 했는데 걔네들 때문에 우리 앞에 앉아있던 저 같은 사람들도 다 책상에 소지품 올려놔야 됐던 거죠. 1세대 세포 면역 항암 치료가 이런 거였어요. 그냥 착한 친구들, 착한 세포들, 암 세포들 그냥 싸그리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토라든가 아니면 뭐 탈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던 게 이제 1세대 치료인데 요게 이제 조금 조금 더 나아져서 하는 이제 항암 치료가 뭐냐면 맨 분단 뒤에 그 맨날 문제야 친구들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야, 가방 꺼내. 야, 가방 꺼내. 너네만 꺼내. 맨 뒤에 너. 그렇게 해서 착한 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 세포만 도려내겠다라는 거죠. 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통원을 했는데 지금은 통원 치료를 하면서 이게 너무 안 좋아지네요. 그러면 입원을 하는 그 과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통원 치료하면서 이걸 하는데 요거에 대한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암보험이 있다라는 걸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면 이제 암세포를 찾아 죽이는 게 아니라 요 착한 친구들을 더 힘세게 해서 얘를 계도하자. 요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요거에 대한 아직 보험 보장은 없지만 2세대 치료까지는 이제 보장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 이 표적 항암 치료 요것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그리고 이것을 병원비를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 요거를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과거에 암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 4월에 출시됐기 때문에 보험사도 5개 정도 보험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표적 항암 치료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암보험이 있다 없다로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암보험 안에 표적 항암 치료비가 있느냐 없느냐를 꼭 오늘 확인하시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어쩜 이렇게 비유가 좋을까요? 1세대 항암제와 그리고 2세대 표적 항암제. 2세대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나쁜 친구들만 이렇게 골라서 치료를 한다라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이 나쁜 친구들만 치료하는 이 항암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암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가요? 그렇죠. 아직까지 항암제 이 치료 관련된 부분 약이 모든 암에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암과 뭐 소외감, 생식기암, 고해감에 따라서 어떤 암에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먼저 앞서서 제가 여성분들, 남성분들 많이 걸리는 암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소외감, 생식기암 같은 경우 유방암, 여성암이 2위였죠. 자궁암, 여성암의 5위. 그리고 전립선암, 남성암의 3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대장암은 남성암 2위, 여성암 3위. 그리고 방광암, 남성암 7위, 갑상선암 여성암 1위와 남성암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암들은 아직 항암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암에서도 일반암은 이 이외의 나머지들을 거의 일반암이라고 보고 있죠. 뭐 폐암, 위암, 간암, 신장암, 피부암, 남소암까지만 지금 항암제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또 고해감에서는 혈액암, 뇌암, 췌장암, 식도암, 뭐 뼈암 이런 거는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의 항암제가 다 치료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암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행히도 발병률 높은 암들 관련된 부분은 항암제가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입한 예전의 암보험들을 보시면은 거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이렇게 돼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암보험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치료비도 치료비인데요. 암에 걸리면은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병가를 내거나 아니면 무급휴가를 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 생계가 아예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진단비는 암에 걸렸을 때 생활비로 보셔야 돼요. 실제 치료비를 진단비로 쓰시면은 나머지 내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또 부득이하게 은행에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또
좀 신용도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부분은 2금융이나 3금융을 또 빌려야 된다는 거. 그러면 더 내 생활에 악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암 같은 경우는 내 치료 방법에 따라 보험을 다르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은 건데 지금 표적 항암 치료가 되는 암 종류를 또 살펴보니까는 다행히도 고해감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많이 속해져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 표적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둘까요? 네, 그래서 각 암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나마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암과 항암제에 관련된 금액을 저희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유방암, 여성암의 2위 암이죠. 유방암은 발병률도 높은데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20, 30대 여성들한테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은 전이가 굉장히 강한 암이에요. 무서운 암인데 표적 항암제 치료하는 방법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주마다 다른데 한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한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맞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맞는 개월이 좀 다르죠. 6개월짜리가 있고요. 1년짜리가 있고 1년하고 11개월 맞는 약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맞아야 돼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차, 3차 예방을 해서 계속 주사를 맞는 건데 비용을 보시면요. 2,400에서 많게는 6,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꼭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폐암 같은 경우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폐암 걸릴 확률이 8배가 높은데 요즘은 비흡연자 여성분들이 폐암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각 의학계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조리하는 시간이 많아요. 주방에 있는 시간.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고깃집 하시는 분들 이런 고기를 조리를 할 때 나오는 연기가 바로 폐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흡연하는 분들만 폐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흡연을 하지 않아도 폐암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7,500에서 4,100만 원까지 듭니다.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개월 동안 매달 맞아야 된다는 거죠. 대장암, 우리 앞서서 남성암이 2위, 여성암이 3위 암이었습니다. 발병률 높은 암이죠. 보시면은 4천만 원에서 1,400만 원. 그리고 위암 같은 경우 남성암이 1위죠. 2,800만 원. 그래서 비용이 정말 많이 드는데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암에 걸리면 국가에서 중증 환자 4대 중증 환자에 등록이 되면서 치료 비용의 95%를 국가가 내줍니다. 그러면 내가 5%만 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표적 항암제가요. 거의 다 비급여로 나와 있습니다. 비급여는 자기 부담금이에요. 내가 내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대신 그만큼 생존율이 올라간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은 암 환자분들은 바로 이 표적 항암 치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치료 비용을 좀 보니까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금액들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 최근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분들이 이런 표적 항암 치료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암보험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보험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제 요즘의 암보험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표적 항암 치료, 새로운 치료법이죠. 여기에 관련해서 보장도 하고 기존에 있는 암 진단비부터 입원 일당 수술비, 방사선 약물 치료 모두 다 보상하는 암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암 진단 시에는 진단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요즘은 치료 비용인 표적 항암 치료비가 꼭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사 저희가 보험료를 비교해 왔습니다. 잠시 뒤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요즘 암보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암보험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특히 대한민국에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 많죠. 또 2대 질환인 뇌졸중,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이런 분들도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거예요. 이제 유병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상해 관련된 자동차 사고나 넘어져서 이런 상해 관련된 이런 부분도 심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 중인 경우는 불가능하고요. 치료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심사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조금 더 보험 가입하기가 수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보험사들마다 약관을 쓰는 게 다 다르죠. 앞서서 암보험 판매하고 있는데 34개 보험사가 다 달라요. 이런 것처럼 표적 항암도 다른데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를 저희가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납입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암하고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으시면요. 그 순간부터 보험료 납입을 안 하셔도 남아있는 보장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납입 면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랜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표적 항암과 관련해서 암보험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희소식인데 플랜 하나하나의 장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당뇨나 고혈압과 관련해서 질환이 있으시는 분들도 유병자로 분류를 하지 않고 건강한 분들과 동일하게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점, 이 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또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약관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약관 정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또 있다라면서요. 네, 이제 표적항암 관련해서 보험사들이 두 가지의 약관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보여드릴 건데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점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찾아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표적항암제의 범위, 호르몬 관련된 치료는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밑에 있는 약관은 호르몬 관련 치료제 플러스 세포독성, 1차 항암제입니다. 세포독성 항암제가 그리고 생물학적 반응 조절체는 제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약관을 봤을 때 우리는 맨 위에 있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보험 눈을 밝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시면은 두 번째 약관은 1차 항암제 보상 안 하죠. 생물학적 반응 조절체에 관련된 부분도 보상 안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약관은 호르몬 관련 치료제, 두 번째랑 동일하죠. 이것만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호르몬 관련 치료제를 보상을 안 하지만은 특약으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유방암 관련된 호르몬 관련 치료제 담보를 따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표적 항암 치료 암보험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회사를 꼭 가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